2026년 1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밤중 최소 7차례의 폭발이 연이어 발생했고 저공비행하는 항공기 소리가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놀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카라카스 남부의 주요 군사기지 인근에서는 전력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습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델타포스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궁을 급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한 전격 작전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그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마두로가 아내와 함께 체포돼 베네수엘라 밖으로 날아갔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명분은 마약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마약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검은 황금을 노린 치밀한 각본일까요? 오늘 미국과 베네수엘라 전쟁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10시 50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첫 번째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CNN은 여러 차례의 폭발음과 함께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 소리가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최대 군사 복합 시설인 푸에르테 티우나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타격했습니다. 이어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영묘가 있던 군사기지도 폭격당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라과이라 항구는 미 해군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직격탄을 맞았고 항만 시설과 정박된 선박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히게로테 공항에서는 대형 화재와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군사 전문가 젠젠 존스는 CNN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포착된 항공기의 움직임과 미군 함정의 배치, 공격 영상의 성격과 규모를 봤을 때 특수작전부대를 활용한 고도로 전문화된 작전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가 수도 카라카스를 중심으로 비교적 강력한 방공망과 군사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과 같은 작전은 원래라면 신속하고 정밀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임무라고 평가했습니다. CBS에 따르면 델타포스가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에 관여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당국은 미군 사상자가 전무하다고 밝혔습니다. 완벽한 무혈 승리였던 것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어디로 이송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에 체포돼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변에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공습의 명분은 마약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마두로 대통령은 2020년 3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에서 마약 밀매와 돈 세탁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이례적인 현직 국가 원수에 대한 기소였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마두로 대통령 등이 콜롬비아 최대 반군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FRLC 잔당들과 공모해 미국의 코카인이 넘쳐나게 했다며 베네수엘라에서 200톤에서 250톤의 코카인이 흘러나온다고 추정했습니다. 당시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마약 밀매 조직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 국민이 고통받는 동안 이들은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웠다며 마두로 정권은 부패와 범죄로 뒤덮여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욕 검찰은 지난 20년 동안 FRLC와 마약 테러 동업을 해왔다며 마두로와 부패한 정부기관이 정치적 군사적 보호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같은 규모와 범위의 마약 밀매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소 당시 미 국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와 유죄 선고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직후인 2025년 1월,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현상금을 2,500만 달러로 올렸고 이어 8월에 다시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70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펜본디 미 법무부 장관은 현상금 인상을 발표하며 마두로 대통령을 세계 최대 마약 밀매업자 가운데 하나이며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 트렌데아라과를 포함한 여러 마약 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이 미군의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습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9월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미국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잇따라 격침했습니다. 최근 카리브해에서 1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5년 12월 말에는 베네수엘라 항만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카리브해에 핵 추진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함을 배치했습니다. 핵 추진 고속 공격 잠수함 일정을 비롯해 7척의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인접한 푸에르토리코에 F-35 전투기 10대를 배치했습니다. 2025년 12월 16일에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유일한 돈줄인 석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는 고사작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베네수엘라 영공 내 모든 미국 국적기의 비행을 금지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영공 인근의 모든 항공기가 빠져나가며 단 한 대의 민항기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전면적인 공격 직전의 징후라고 분석했지만 대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서서히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는 고사작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새해 벽두, 미국은 실제 군사작전에 나서 마두로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놀랍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두 나라는 처음부터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20세기 내내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고객이었고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자본으로 풍요를 누렸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 통계에 따르면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로 중동으로부터 석유 수입이 곤란해졌을 때 미국의 전체 석유 수입량 가운데 32.7%를 베네수엘라산 석유가 차지했습니다. 1976년 베네수엘라가 석유 국유화 정책을 추진하며 잠시 주춤했던 미국의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은 이후 베네수엘라가 자국 석유 개발 시장을 외국에 개방하며 1990년대 후반 20%대까지 다시 증가했습니다. 냉전 시절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자유진영의 편에 서서 서로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의 결실은 일부 엘리트층에게만 돌아갔습니다. 이 불만을 먹고 자란 인물이 바로 우고 차베스였습니다. 1999년 2월 군인 출신의 차베스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에서 주류 양당 출신이 아닌 사람이 대선에 승리한 것은 4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차베스는 석유 초대형 기업 필립스 페트롤리엄과 엑손모빌과의 60년 로열티 계약의 재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기존 합의안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을 통해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차베스는 협상 도중 석유 산업을 완전히 국유화하겠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2002년에는 차베스가 국영 석유 기업 베네수엘라 석유공사 주요 직위에 측근을 임명한 것이 불만을 촉발하며 반차베스 쿠데타로 이어졌는데 쿠데타 진압 이후 차베스는 미국 배후설을 주장했습니다. 차베스는 반미를 자신의 정치 브랜드로 삼았습니다. 조지 W. 부시는 물론 버락 오바마도 비판했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에는 지원금을 보내주겠다고 도발한 전적도 있습니다. 차베스 집권기에 석유 수출 수익이 베네수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늘었고 그 석유의 최대 수입국은 변함없이 미국이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차베스는 석유 수익으로 무상복지와 무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차베스는 황금기 때 석유 산업 투자를 하지 않았고 다른 산업 발전에도 마땅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부터 석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경제는 차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차베스가 사망하고 그의 후계자 마두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마두로 시대에 접어들며 경제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2014년 국제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100달러 이상에 달하던 유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을 때 베네수엘라 정부 수입의 주요 원천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베네수엘라 원유가 지구상에서 양은 세계 최대지만 그 반대로 원유가 대량의 흙과 섞여 있어서 이 흙을 걸러내고 정제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제 기술도 없고 채굴 시설도 노후화되어서 유지 비용이 급상승해 원유 판매가 보다 채굴 비용이 높아졌습니다. 이를 정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필요했지만 양국 갈등 이후로 미국 기업들이 모두 철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은 석유 국유화를 본격화하며 외국 기업과 전문 인력을 내쫓고 경영진에 자기 편을 대거 심었습니다. 신규 유전 개발, 기존 유전의 유지 보수 등에 써야 할 돈은 정권의 퍼주기 정책에 탕진됐습니다. 엑손모빌, 쉐브론 등 기술력과 자본을 갖춘 서구 업체들을 몰아내고 오리노코 유전 등을 국유화한 뒤 파트너로 선택한 국가는 중국, 쿠바 등 공산국가였습니다. 2012년 일평균 239만 배럴이던 베네수엘라의 산유량은 2017년 191만 배럴, 2018년 135만 배럴, 2019년 79만 배럴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2018년 베네수엘라는 초인플레이션으로 일밀천 370%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2019년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를 합법적 지도자로 승인하며 베네수엘라와의 외교를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의 돈줄인 석유 수출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베네수엘라를 압박한다고 해서 미국으로의 마약 유입을 막을 수 있을까요? 미국 관세국경 보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미국으로 유통 중 적발된 펜타닐 가운데 98%는 멕시코와의 육상 국경에서 발견됐습니다. 2020년 미국 마약 단속국 보고서에는 미국 유입 코카인의 4분의 3이 태평양에서 유입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카리브해 연안 국가인 베네수엘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단순히 마약과의 전쟁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내 마약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펜타닐은 거의 절대 다수가 멕시코에서 합성되어 미국 남부를 통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코카인의 주요 생산지인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것은 뜬금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마약 운반선 단속에 특화된 해안경비대 선박이 아니라 구축함과 항공모함 등 대규모 전력을 파견한 것은 이 작전의 주 목적이 마약 유입 단속이 아닌 베네수엘라 정부와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군사적 침략을 거부하며 석유를 노린 미국의 군사적 침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자원을 빼앗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2025년 12월 30일 석유 수출입국 기구 오펙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차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기준 베네수엘라의 확정 원유 매장량은 세계 1위 수준에 달합니다. 전체 3,028억 배럴이 넘는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나는 석유는 초중질류라고 불리는 끈적하고 비중이 높은 원유입니다. 일반적인 석유보다 휘발유나 등유 등 고급 연료는 적게 나오지만 경유, 선박용 등유와 같은 산업용 연료나 아스팔트 등을 만들기는 좋습니다. 미국에서 채굴되는 경질 저항 원유에서는 상대적으로 얻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미국이 과거 오랜 기간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했던 만큼 관련 설비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 내 정유시설 대부분은 건설 당시 원활히 공급됐던 베네수엘라 중질유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국산 원유를 쓸 때보다 베네수엘라 원유를 사용할 때 오히려 높은 효율을 보일 정도입니다. 정제에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만큼 원유 자체 가격이 낮아 정제 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표방해온 돈노주의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먼로주의는 1823년 제임스 먼로 미국 대통령이 선언한 것으로 유럽 국가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반대하고 동시에 미국 역시 유럽의 지역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적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의 패권을 장악하는데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표방하는 돈노주의에서는 이러한 먼노식의 고립주의 기조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이용해 미국 중심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노골적 팽창주의 행보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친중, 친러 성향을 보여왔던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격적으로 공격한 이번 결정을 돈노주의의 연장선에서 해석하면 아메리카 대륙 전반에 중국과 러시아 등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고 미국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공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 전략에서 외교안보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서반구, 즉 북미와 중남미에 두겠다는 방침을 명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2026년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판을 뒤집을 계기로 삼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논란은 뜨겁습니다. 유엔 헌장상 타국 영토에서 무력을 사용하려면 자위권 행사나 해당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은 베네수엘라의 동의 없이 CIA와 델타포스의 비밀 공작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를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침공 이전 비정규전 단계에서도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베네수엘라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던 것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엘리엇 가이저 미국 법무부 법률고문실장은 최근 연방의회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 행동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지지층 내부 반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 마가 진영 내부에서 미국의 해외 개입에 반대하던 인사뿐 아니라 2025년 6월 이란 공격을 지지하던 이들마저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마두로를 압송해 뉴욕 법정에 세우겠다는 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마두로 정권은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정부가 아니다 라며 마두로는 미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도망자이자 카르텔의 수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우방 러시아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을 무력 침략 행위라고 평가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오늘 아침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무력 침략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깊은 우려와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란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반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마두로 생포 이후 X에 자유는 전진한다, 자유만세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2025년 하반기부터 자국 내 포트 오브 스페인 항구에 미국 해군 호위함 및 구축함이 주둔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국에 밀착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이든 미국과 대치하고 있거나 연결고리가 약한 국가가 아닌 이상 각국 입장에서 대놓고 이번 공습에 찬성하지도 그렇다고 중재안을 내놓거나 규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베네수엘라 방문을 연기 또는 취소할 것을 요청했으며 현지 체류자에게도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머무는 현지 교민들은 70여 명으로 피해가 아직까지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두로의 생포로 베네수엘라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우고 차베스부터 시작된 차베스주의의 선두주자인 마두로가 생포되었고 군부 장성들도 공격당한 만큼 큰 혼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친차베스주의 군부 및 지지자들과 반차베스주의 야권 간의 내부 분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약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지만
국제사회는 새로운 자원 제국주의의 시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이지만 그 이면에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패권 장악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과연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될까요?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길까요? 마약과 석유, 그리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갈등. 이것은 단순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국제 질서의 향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상 이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